미국 주식은 왜 계속 오를까요? 25년 3월 16일 기준 요즘은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가 빠진 조정장이긴 하지만 월봉 차트를 보시면 그러한 순간은 잠시뿐이고 지나고 나면 미국 주식은 또 미치도록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미국 경제가 강해서 연준이 돈을 풀어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주식은 꾸준히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유. 굿머니 퍼스트와 함께 그 핵심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소비 중심 경제 구조. 미국 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비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사람들은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실제로 GDP의 약 70%가 소비에서 나오죠. 사람들이 열심히 쇼핑하고 외식을 하고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이익도 커집니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덩달아 활기를 띠게 되죠. 반면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소비가 위축되면 미국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 감면, 금리 인하, 때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까지 동원해서 다시 소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던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보면 미국 경제는 소비가 살아있으면 경제도 살고 주식시장도 성장하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경제는 미국과 조금 다릅니다. 소비보다는 수출에 더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GDP에서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정도로 미국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대신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같은 수출 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죠.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까요? 미국은 국내 소비가 탄탄해서 글로벌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지만 한국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성장 속도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수출이 잘 되면 한국 경제도 덩달아 잘 나가지만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이 불황에 빠져도 소비를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지만 한국은 주요 수출국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결국 주식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미국은 소비 중심 경제라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한국은 글로벌 무역 환경과 경기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미국과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주식이 우상향하는 이유가 소비 구조 때문만일까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연준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지탱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 연준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와 연준, 미국 중앙은행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는 더더욱 강력한 대응을 펼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고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해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고 연준은 다시 한번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죠. 이렇게 정부와 연준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니까 미국 주식 시장은 위기를 맞아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돈을 마구 풀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까? 사실 미국이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내도 전 세계에서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도 시장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와 미국 채권을 계속 사들이죠. 그 덕분에 미국은 경제 위기 때마다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여기서 한국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생깁니다. 한국은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처럼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무리하게 돈을 풀면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미국만큼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즉 미국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정부와 연준이 빠르게 개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이런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투자자들은 정부와 연준이 위기 때마다 시장을 지켜준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워져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더 매수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처럼 강력한 정책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증시는 변동성이 크고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3번, 끊임없이 등장하는 혁신적인 기업들. 미국 주식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등장하는 점입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한때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을 이끄는 핵심 기업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혁신 기업들이 등장해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벤처 캐피털과 돈이 도는 환경. 미국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딱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벤처 캐피털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되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자들에게서 쉽게 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름도 없이 어떻게 차가 굴러가? 말도 안 돼 라고 했죠. 근데 벤처 캐피털들은 이야 이거 괜찮은데? 돈 좀 넣어볼까? 하면서 테슬라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기차 시장의 최강자가 됐죠. 이렇게 성공 사례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또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면 또 다른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받죠. 이 선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도 벤처 투자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만큼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창업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투자 규모 자체도 작아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느리죠. 그러다 보니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이 최고라는 문화가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규제보다는 기회를 먼저 주는 정부. 미국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일단 시장에서 해보도록 기회를 주고 필요하면 이후에 규제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 정부는 기존 택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자 하면서 한동안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우버는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플랫폼이 되었죠. 그럼 한국은 신산업이 등장하면 이거 기존 산업이랑 충돌하지 않을까 하면서 규제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와도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내놓기도 전에 규제 장벽에 부딪히면서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산업이 크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참 안타깝죠. 미국 주식을 움직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힘. 지금까지 미국 주식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미국 경제 구조, 정부의 개입, 혁신적인 기업 환경까지 다뤄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주식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압도적인 영향력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미국 주식시장은 단순히 수많은 기업들이 고르게 성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실상 몇 개의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예를 들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S&P 500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나스닥 100에서는 상위 7개 기업이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즉,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미국 증시 전체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고 반대로 이 기업들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구조인 거죠. 이런 구조 덕분에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는 한 미국 증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불황에도 강하다. 그렇다면 왜 이 기업들이 이렇게 강한 걸까요? 그 이유는 경기 불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폰, 맥북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매출도 강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으로 B2B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커머스 사업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로 IT 인프라까지 장악했죠. 구글은 유튜브, 검색, 광고,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수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인공지능까지 확장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서 경제가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빅테크 기업들이 살아있는 한 미국 증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엄청난 현금 보유량과 자사주 매입.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매출이 높은 게 아닙니다. 보유한 현금만 해도 웬만한 국가의 GDP보다 많을 정도죠. 예를 들어 애플의 보유 현금은 1600에서 17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200조가 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각각 수백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금은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불황이 오더라도 이들은 쌓아둔 현금으로 버틸 수 있고 오히려 경쟁사가 무너질 때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주당 순이익, EPS가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되죠. 결국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강한 이유가 확실히 보이죠. 계속 비교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괜히 마음이 씁쓸해질 수도 있으니까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 대신 미국 주식시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번 주주 친화적인 정책. 주주가 만족해야 주가도 오른다.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강한 이유 중 하나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주주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떠나겠죠.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인데요. 이 두 가지 정책이 단순히 돈을 돌려준다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주식시장을 우상향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장기 투자자를 붙잡아두는 힘. 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배당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주주와의 신뢰관계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P&G,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은 50년 넘게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배당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는 것은 우리는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런 배당 정책이 있으면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커져도 쉽게 팔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죠. 결국 기업이 꾸준한 배당을 유지하면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주가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사주 매입, 신뢰를 보여주는 기업의 행동. 이거는 앞선 파트에서도 얘기했었으나 짧게 말씀드리자면 자사주 매입의 진짜 의미는 기업이 직접 주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고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자기 회사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이런 정책 덕분에 투자자들은 기업이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장기 보유를 결심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연금 제도인데요. 미국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연금 시스템이 미국 증시를 어떻게 떠받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번 미국 연금 시스템. 주식시장에 끊임없이 돈을 유입되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강한 이유 중 하나는 연금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민들이 은퇴 준비를 위해 자동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금 시스템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01k, 월급을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주식 투자. 미국 직장인들은 401k라는 연금 제도를 통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떼어 투자합니다. 이 돈은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식형 펀드나 S&P 500 같은 지수형 상품에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시장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받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401k에 넣은 돈은 은퇴 전까지 쉽게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금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기업이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매칭 제도. 401k의 또 다른 특징은 고용주가 직원들이 넣는 돈에
추가로 보조금을 얹어주는 매칭 제도입니다. 연봉의 최대 6%까지 매칭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 지원하는 매칭 금액도 결국 주식형 연금 상품에 투자되기 때문에 매달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본인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적립할 수 있어 장기 투자에 동기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금 자금이 들어오면서 장기적인 상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401k 매칭은 단순한 기업 복지를 넘어 미국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강력한 자금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IRA,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 투자 계좌. 401k가 직장인들을 위한 연금 시스템이라면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이 계좌 역시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자금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자금도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미국 증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미국인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월급을 받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돈이 유입되는 구조 덕분에 미국 증시는 단기적인 경기 변화나 투자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본 미국 주식이 우상향하는 이유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 미국 주식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거나 연준이 돈을 찍어내서가 아니겠죠? 미국 주식은 강력한 경제적, 구조적 기반 위에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핵심 요소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비 중심 경제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연준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장을 지탱하며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 시스템이 끊임없이 자금을 공급하면서 장기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경제 구조에 기반한 성장세를 만들어가는 시장이 됩니다.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며 글로벌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물론 주식시장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이나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이 가진 강력한 구조적 요인들은 결국 시장이 회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미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강점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하는 것일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우상향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굿머니 퍼스트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